일단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퍼센테이지도 계속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BMW만큼 되게 잘 보여져요. 예전에는 아우디가 제일 이런 것들을 못 보여줬었고요. BMW가 최고였는데 BMW보다는 조금 몇 뎁스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보여지기 때문에 한 방에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보여집니다. 현재 킬로와트 시당 3.9km 몇 킬로미터를 달렸고 몇 분을 달렸고 평균 몇 킬로미터의 속도를 달리고 있다가 한눈에 딱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얘가 그래도 2억 2,3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짜리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공조장치라든지 버메스터, 4D 삽 얘는 알루미늄이네. 얘는 알루미늄이고 얘도 알루미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통짜 마치 항공기의 제트 엔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놓은 듯한 그 송풍구의 공조기의 디자인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제가 BMW의 자동 차선 변경을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모든 알람 지워줘, 모두 삭제해줘. 제가 BMW의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진짜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벤츠도 어떤 때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동 차선 변경 겁나 빨리 잘 합니다. 되게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앞쪽에 AR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들, 내가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자동 차선 변경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예쁘게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대신에 테슬라처럼 막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은 지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른쪽에 이 정도면은 끼어 들어갈 수 있겠군, 뭐 이런 기회를 노려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른쪽 차선 변경을 할 때 차선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른쪽에 차가 있다 이러면은 빨간색으로 주의사항 깜빡깜빡 넣어주는 거라든지, 앞쪽에 허드에서 HUD 오른쪽에 차량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표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요. 와, 이런 고급감 같은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탔던 차량들 탑3 안에 드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멋지다. 그리고 이제 EQS나 이번에 나온 벤츠 시리즈들이 좀 실내에 이런 내장재들이 멋지기는 하고 디자인 자체는 잘했는데 플라스틱 소재를 쓰면서 찌그덕찌그덕거리고 이런 소리가 좀 있다고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마이바흐도 소리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뭔가 플로팅이 된, 공중에 떠있고 그 사이에다 앰비언트를 박아놓고 약한 플라스틱이라든지 구멍이 뚫려있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떠있는 형상으로 디자인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듈을 만질 때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이런 소리는 이건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이런 시트의 가죽의 소재라든지 마이바흐 벤츠 특유의 뒷좌석에만 있었던 S클래스 뒷좌석에 있었던 머리 베개가 앞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 이런 부분들이 감동에 가깝고요. 정말 편해요. 진짜 편해서 이것만큼 편한 운전석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QE SUV보다 훨씬 더 높은 시트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내가 도로 위를 군림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착좌감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그냥 마음에 듭니다. 밑에 배터리가 분명히 바닥에 싹 다 깔려있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매틱 에어 서스펜션, 포매틱 에어 모션 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승차감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잡아주고요. 진짜 이 정도의 고급감이 느껴지는 SUV는 내가 봤을 때 처음이다, 처음.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급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이런 차량들이 뭐 어떤 완성도를 보여줄 때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출렁출렁거린다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대에 맞지 않는 승차감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물렁물렁하지도 않으면서 탄력이 없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바닥을 지우고 가서 그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으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더 좋겠죠. 저도 이게 더 좋은데, 지금 제가 i7의 승차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i7이나 BMW의 승차감이 의외로 약간 바닥의 노면의 충격이나 진동 같은 것들을 살짝 정보를 올려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이 살짝 가능한 그런 플래그십 세단이나 플래그십 SUV라고 하면은 벤츠의 SUV나 세단 친구들은 승차감이 지향성이 딱 달라요. BMW랑 정말 승차감이 나는 이 길을 갈 거고 너는 이 길을 갈 거야, 둘 다 뭐가 더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는 완전 컴포트에 완전 고급스러운 승차감에 편안하고 운전 재미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고급지고 최고의 승차감을 보여주겠다, 거의 뭐 완벽한 고급감의 승차감을 보여주겠다의 끝판왕이 제가 봤을 때는 마이바흐 같고요.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고요. i7이나 BMW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정도의 승차감과 고급감을 보여주면서도 약간의 스포츠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제작 목적성이 완전히 양방향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호불호의 영역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장거리 챌린지를 위해 아정당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최근 들어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차량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소프트웨어적 완성도, 고급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i7 e드라이브 50을 타면서 그냥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아예 그냥 생각을 했어요. 승차감에 있어서 BMW가 가는 방향과 마이바흐가 가는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듯 테슬라가 차량을 만드는 제작 목적성과 이런 레거시 기업들이 만드는 전기차의 제작 목적성 자체도 역시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따로 놓고 따로 그냥 리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i7 e드라이브 50 때 그 모든 고민을 다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EQS 680 SUV 마이바흐 차량을 리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하드웨어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고 그냥 제가 판단을 내려도 될 정도로 이거보다 더 좋은 하드웨어적 완성도를 가진 SUV는 현재까지 저는 만나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짧은 식견이라고 이제는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차량을 탔었거든요. 여태까지 탄 차량들을 체크를 대략 해보니까 1500대가 넘더라고요. 1500대가 뭐야, 2000대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같은 차량에 다른 세그먼트까지 다 합쳐서. 근데 그 많은 숱한 차량들 중에서 이 차량이 거의 압도적으로 탑 1, 2, 3 안에 듭니다. 와, 진짜 승차감 좋네요. SDV고 나발이고 하드웨어적 완성도, 이 정도의 고급감, 이 정도의 중후함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면 이 정도의 메이드 퀄리티로도 충분히 끝까지 갖고 가도 되겠다. 제가 롤스로이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롤스로이스가 뭔가 SDV 그런 거 없잖아요. 하드웨어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좋은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이 차량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이 차량 그대로 10년을 겁나 럭셔리하게 타도 괜찮을 정도의 승차감과 차량 완성도와 하는 목적성을 보여줍니다. 야, 진짜 고급스럽다. 그리고 승차감에서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불편함이라는 게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나 편해요. 그리고 고급스럽고 향도 너무 좋고, 내가 이 차량을 타는 데 있어서 뭔가 불만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나? 싶은 게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고급감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아쉬워. 스크린이 좀 아쉽고 멀리 있다든지 손이 안 닿는다든지 터치감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아주 살짝 엠벅스에서 약간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기는 하다. 왜냐면 완전 예전에 있는 엠벅스는 진짜 조금 느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고, 배터리가 물론 이제 CATL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쉴드를 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페라시스 배터리 있잖아요, 벤츠에서 터졌던 배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근데 CATL 배터리는 사실상 그로스 배터리 125kWh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게 없어. 왜냐면 이건 BMW iX x드라이브 40에도 들어갔던 배터리고,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에도 들어가 있고, 아우디의 Q6 이트론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쁘게 얘기하거나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품격이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CATL 배터리 125kWh의 그로스 배터리에 네트 배터리는 무려 118.7kWh의 배터리가 운행되고 있는다고 하는 점, 뭐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승차감을 다 받아줘 버리잖아요. 고급감 죽이게 다 받아줘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진짜 너무 승차감 좋네요.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달려보면서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리뷰를 계속 진행해 보겠지만, 카플레이를 통해서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볼 거거든요. 유튜브 뮤직 되나? 오, 된다.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최근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Say this changed. Show must go on and behave. 그것만 보고 즐기고 배워놨어. King of the zoo. 최근에 차 타면서 느꼈던 여러 사운드들 중에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좀 기억에 남는 사운드 시스템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iX의 다이아몬드 사운드 시스템, i7의 스텔라 사운드 시스템, 걔네 둘은 바워센 윌킨스죠. 그리고 에메아 S나 엘르트라 S에 들어갔던 KF 사운드, 걔네 거 좀 좋았고요. 롤스로이스의 비스포크 오디오 굉장히 좋았고, 제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의 다인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적용된 거. 근데 와, 얘 진짜 좋네요. 얘는 기본적인 버메스터 사운드도 일단 좋아. 그런데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4D라 그래가지고 이 안마처럼 의자를 이렇게 퉁퉁 치는 몸으로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있거든요. 4D 버메스터 시스템이 E 클래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는 기본적인 사운드는 별로 좋지 않으면서 그런 진동? 이런 퉁퉁 치는 터치감 이런 것만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기본적인 사운드 시스템이 아주 매끈하면서도 아주 잘 받쳐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조미료가 가미가 되니까 와, 진짜 좋네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와, 나 좀 감명받았다.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 정말 좋군요. 그러면은 사운드까지 들어봤고 어느 정도 이 차량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 차량 이제 계속 쭉 타고 가면서 그 장거리 챌린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과연 제가 군산 톨게이트까지 200km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중간중간에 이슈 사항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딱 50km 지나가고 있습니다.